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일단 성립된 법례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목적, 내용은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확정 질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죠?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서는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있잖아요. 노량진서 강의하다 보면 목적은 어떻게 해야 완전히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확가적사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확가적사가 뭐냐 했더니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앞 글자만 딱 따가지고. 확가적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민법은 앞 글자만 따서 외워버릇 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그 내용이 뭔가를 의미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법령의 목적은 뭐죠? 아까 그러잖아요. 일단 성립된 법례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달성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 달성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는 가능한 내용이어야 되고 적법한 내용이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라는 것은 달성시키려 하는 법률 효과를 의미해요. 당사가 그 법률에 의해서 어떤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느냐. 그걸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거기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OX 나와 있죠. 토지의 매매 계약에서 매매의 목적은 토지이다. OX, X예요. 목적과 목적물은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매매의 목적물은 토지이다. 이래야 맞죠. 매매의 목적은 뭐예요? 재산권의 이전과 매매 대금의 지급이 매매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적물이 없는 법령에도 있잖아요. 고용의 목적은 뭐예요? 고용.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 고용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성립된 법례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당사가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했다 한들 계약의 내용을 맨 먼저 뭐예요?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 목적은 확정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의 확정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도대체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지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도대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인지 임대차 계약인지 뭐 지상권 계약인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대더라. 이래서는 법률효과가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립된 법례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지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 지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전에 대학 모의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도 출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대학에 입학한 조카에게 졸업할 때까지 돌봐주겠다. 졸업할 때까지 돌봐주겠다. 이것도 법률관계로서 확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확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OX. 뭡니까? X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대학에 입학하는 조카에게 너를 졸업할 때까지 돌봐주겠대요. 이건 인간관계로 봐야 될까요? 법률관계일까요? 인간관계지 법률관계가. 이건 돌봐주기는 개떡이나 돌봐준 게 뭐가 있느냐.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법률관계로서 확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학비를 주겠다든지 그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든지 확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의 확정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시험 문제에 가서 출제가 될 때 이렇게 출제가 돼요. 목적은 반드시 성립 당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성립 당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OX. 뭡니까? X입니까? X예요. 반드시 성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령에는요. 공부하셨겠지만 법령의 종류에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기억나십니까? 요식행위라면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죠. 그죠? 유언이라면 뭐가 필요해요? 증인의 참여, 증서의 작성. 법인의 설립이란 뭐예요? 설립 등기가 필요하죠.
요물계약이란 뭐예요?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요식행위라는 건 형식을 갖추는 것 자체가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식행위라면 형식을 갖추는 것 자체가 성립 요건이니까 성립 당시 확정돼야 돼요. 그죠? 요식행위라면 성립 당시 확정돼야 돼요. 근데 불요식행위라면 언제까지만 확정되어도 된다? 이행기까지만.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반드시 성립 당시 확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행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불요식행위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타인의 권리의 매매 유효해요, 무효해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 유효하죠?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무효는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돼요? 이행기까지만 우리가 이행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내놓고 매매계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모델하우스만 내놓고 매매계약 가능하잖아요. 언제까지만 확정되면 돼요? 이행기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은 반드시 성립 당시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립 당시는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행기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심지어 시험 문제 가서 그렇게 출제가 돼요. 다음 주 법률이가 성립 당시 확정돼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럼 보세요. 성립 당시 확정돼야 되는 건 무슨 행위? 유언이라든가 법인의 설립이라든가 설립행위라든가 이게 뭐예요? 유언, 법인의 설립, 수표 어음행위 아니면 요물계약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성립 당시 확정이 돼야 되죠. 그럼 거기다 딱 뭐예요? 매매. 그러면 매매는 언제까지?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그래서 어떤 개념인가를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의 확정을 짓는 것을 나중에 이건 뭘 통해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짓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질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법률행위인지 알 수가 없다. 이들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개념인가를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이 시계나 책 가운데 어느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확정성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그래놓고 X 그려놨거든요. 자,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령 백화점에 자, 이 백화점에서 말이죠. 우리 어느 여행사에서 백화점에 전화를 걸었대요. 야, 우리 중국 관광객 100명이 지금 입국했는데 니네 백화점에 지금 한 2시에서 5시까지 좀 방문 좀 하려고 그래. 쇼핑 좀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좀 배치 좀 해줘. 그래놓고 백화점에 전화를 해서 2시에서 5시 사이에 방문하겠다는 거 약속을 안 지켰대요.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너 왜 안 왔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백화점 아이쇼핑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막연히 물건을 사겠다는 건 확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우리 관광객 100명이 내일 점심 식사는 너희 식당에 가서 한정식으로 하려고 그래. 준비 좀 해줘. 안 갔다. 그럼 뭐예요? 채무불이행죄 물을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확정성이라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막연히 물건을 사겠다는 건 확정성이 없죠. 그러나 여기처럼 책을 주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주든지 에어컨을 주겠다. 냉장고를 주든지 에어컨을 주겠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런 경우를 무슨 채권? 선택채권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선택채권으로.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 이런 경우라면 선택채권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그랬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겠다는 것은 확정성이 없죠. 그러나 야, 우리 회사가 종업원 600명의 회사인데 너희 푸주간에서 정육점에서 매달 사용할 고기를 납품받으려고 그래. 자, 니네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 그 급식에 필요한 고기를 납품해 줄 수 있어? 그래, 납품해 주겠다. 약속을 했대요. 근데 무슨 고기인지 안 정했다고 해서 확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확정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푸주간에서는 다음 달부터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우리가 600명분의 고기를 저장해야 되다 보니까 냉동실도 증설을 시키고 막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고기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채무불이행이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의 확정이라는 것은 항상 그 법률행위에서 달성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는 만약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야 된다. 근데 확정성은 반드시 성립 당시 확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불료식행하면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목적은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도대체 확정을 지을 수 없다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말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보면 목적의 가능이 나와 있어요. 자, 목적의 가능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내용에 가능, 목적의 가능 아닙니까? 그럼 일단 성립된 법령에는 가능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아니 세상에 아무리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한들 죽은 사람을 살려주겠다가 유효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내용은 우리가 말대로 가능해야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져놓고도 매매계약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언제까지만 가능하면 돼요? 이행기까지만 가능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은 내용은 법령의 내용은 가능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우리 가능, 불가능의 판단. 그 목적의 가능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가능, 불가능의 판단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죠. 물리적 관점에 의한다. 맞습니까? 가능, 불가능의 판단 기준은 물리적 관점에 의한다. OX, X라는 얘기예요.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한 것은 물리적 관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가능, 불가능의 여부는 뭐에 따른다? 사회 통념에 따른다. 이 말을 이해를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 통념에 따른다. 무슨 말씀이면은 보세요. 물리적 관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속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고 기계 수리가 가능한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니까 가능하네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설령 기계 수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비가 더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구형 컴퓨터를 수리를 해서 쓰려다 보니까 새 컴퓨터를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수리비가 더 든다면 뭐예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뭐에 따라 사회 통념이라는 건 사회 일반인의 객관적 인식에 비추어서 판단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온 말이 바닷속에 빠져있는 뭐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시계를 떨어뜨렸대요. 그 잠수부를 동원하면 건져낼 수가 있대더라. 근데 시계값은 5만 원인데 잠수부를 동원하면 일당이 30만 원이더라. 그럼 전라도 말로 시달대기 없이 그걸 건져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회 일반의 객관적 인식에 비추어서 뭐한 것으로 보자? 불가능한 것으로 보자. 그 소리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있는 시계를 건져다 주기로 하는 약속.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 불가능의 여부는 물리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른다는 것이고 또 일시적 불능은 법률상 불능이냐? 일시적 불능은 법률상 불능에 해당되느냐? 불능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시적 불능이 뭡니까? 아까 불능은 언제까지? 가능은 이행기까지만 가능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일시적으로 불능일지라도 기계 가동이 중단이 됐다. 정전으로. 뭐 교통체증으로 차가 꽉 막혀 있다 한들 언제까지만 가능하면 돼요? 이행기까지만 가능하면 되죠. 그래서 일시적 불능은 법률상 불능이 아니다. 불능은 이행기까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된 것이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행기까지만 가능하면 되는데 구태여 불가능으로 확정이 됐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됐다면 이행기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의 가능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 것은 자 보세요. 맨 먼저 뭐가 나와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목적이 불능인 법령에는 모두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모두 무효이다. OX, X입니다. 목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모두 무효이다 그러면 안 되는 말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원시적 불능이 뭐예요? 원시적 불능은 뭐죠? 애당초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했다. 성립 이전부터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성립 당시부터. 그래서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했다. 어떤 경우죠? 아주 잘 나오는 예문이 이미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 이미 불타버린 가옥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뭐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원시적 불능도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불능이 있고 주관적 불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이렇게 구분해놨죠. 그죠? 객관적 불능은 뭐예요? 객관적이라는 게 뭐죠?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객관적 불능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소실된 가혹의 매매까지 객관적 불능은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이미 불타버린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미 불타버린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이때 여러분이 만약 매수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나는 불탔다는 사정을 몰랐어요. 선의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뻔히 있는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이 부족해서요.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도 빌려 쓰기도 하고 이자 돈도 갚기도 하고 친구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빌려 쓰기도 했는데 무효래요. 그럼 그냥 무효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럴 경우는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너는 막 어떻게 나한테 불타버린 건물을 나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자 원시적 불능 가운데 객관적 불능은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뭘 할 수 있다? 실내이익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내이익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실내이익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실내이익이라는 것은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실내이익이 되겠어요?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한 경비라든가, 그죠? 그 계약과 관련해서 이자가 발생했다든가, 경비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내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으로서 객관적 불능은 자 우리가 그냥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실내이익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실내이익은 나중에 계약법 시간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아무리 많다 한들 뭐를 초과할 수 없다?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이행이익은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어질 수 있었던 이익.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어질 수 있었던 이익을 무슨 이익?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경비가 제대로 돼서 얻어질 수 있었던 이익보다 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내이익은 아무리 많다 한들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주관적 불능이라는 건 뭐냐? 주관적 불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그놈은 안 돼. 그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주관적 불능이에요. 그럼 주관적 불능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근데 그 권리를 이전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문제? 담보 책임의 문제가 성립돼요. 그죠? 담보 책임.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행할 수 없다면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뭐예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유형을 이해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말도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잘 알 것은 원시적 불능 가운데 전부 불능도 있고 일부 불능도 있잖아요. 그죠?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그러면요. 전부 불능이라는 건 말할 것 없이 전부가 불능이니까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근데 일부 불능이라는 건 이것도 뭐예요? 담보 책임의 문제가 성립된다는 건 뭐냐면 일부 불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가서 종종 출제가 돼요. 일부 불능은 거기다 안 써있나요? 써있을 거예요?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의 법리와 같다. 일부 무효. 우리 민법 137조의 규정에 따른 일부 무효의 법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려워요, 조금. 그러면 법리라는 말은 일부 불능, 일부 무효는 같은 법이론이다 그래요. 같은 법이론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불능, 일부 무효는 원칙은 뭐다?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원칙은 전부가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에 가서는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할 수도 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도 이건 뭐다? 법적 구속력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일부무효라는 건 그래서 우리 8회 때는 뭐라고 출제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8회 때는 중국집에 자장면 50그릇을 주문했대요. 자장면 50그릇을 주문했는데 25그릇을 완성한 상태에서 정전이 돼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었대요. 이때의 법률관계로서 옳은 설명을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이때의 경우 주문한 사람이 25그릇밖에 안 됐는데요. 그럼 주문한 사람이 야, 뭐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어 필요 없어 가져오지 마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통념상 25그릇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갖고 온다 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우리 민법의 태도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갑과 을 사이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시키는데 건물이 불탔대요. 예?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시키는데 그럼 이때 매수인이 나 필요 없어. 전부를 무효로 해도 무슨 소리야 인마 토지는 갖고 가야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를 무효로 해도. 그래서 일부 무효는 뭐다? 전부를 무효로 해도 구속력이 없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근데 다만 누구의 선택에 따라?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차피 말이에요. 이거 매수해갖고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의도했대요. 그럼 건물을 없어져 주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이 사람의 선택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무효는 원칙은 뭐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누구의 선택?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뭘로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이건 법적 구속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해석의 문제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라도 자꾸 적어 놓으세요. 다시 보실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만히 계시면 졸음밖에 더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할 것은 일부 무효의 법리 같은 이론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개념인가 이해하시고